이슬이 내리지 않은 아침에 간밤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보다. 알 수 있는 건 새벽에 밖에 나서고부터다. 덜어는 자연의 순환에 따라 풀이 절로 말라가고 덜어는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풀은 자연에 역행하며 새싹을 내미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은 모두 내가 휘두른 낫에 의해 잘린 것이다. 토플도 올해 두 번째 꽃을 피웠다. 늦여름에 모두 잘라 건조하여 일지호라는 생약으로 만들었다. 이 풀도 반항하는 힘이 대단하다. 토플은 나에게 직접 반항하는 게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베인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새싹을 두 번째 드러내고는 자라는 속도가 정상적인 봄철에 비해 빨랐다. 그리고서는 제대로 줄기를 키우지 못한 채 흰 꽃을 맺는 것이었다. 아마 내가 베지 않았더라면 이 가을에 꽃을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풀은 절로 내버려두면 한 해에 한 번 꽃을 피운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잘리거나 어떤 가해를 당하면 본능으로 다시 새싹을 내민다. 이슬이 내리지 않은 사실은 비해당이 있는 콩나무골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이 아침은 안개가 끼지 않았다. 여기는 한여름에도 이슬이 내린다. 그러므로 이맘때는 날마다 이슬이 내린다고 해도 그러지 않다. 그런데 이 아침은 그렇지 않다. 칠봉이야 당연히 내가 밖에 나서면 앉아있거나 드러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를 반긴다. 칠봉이의 아기를 나는 팔봉이라 이름 지었다. 요 녀석은 겁이 많고 좀 소심하다. 일단 제 어미처럼 하다가도 나에게 바짝 다가오지 못하고 주위를 맴돈다. 이 아침 맨 처음 한 일은 칠봉이와 산책에 나선 것이다. 마당 입구까지 따라오던 팔봉이는 차 밑에 들어가 숨는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 하여 칠봉이와 뒷산에 오르면서 동태를 살폈다. 꼬마 녀석이 차 밑에서 현관으로 불이 나게 내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애꿎은 칠봉이에게 잔소리한다. 칠봉아, 아기가 겁이 너무 많지? 너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키워야지. 듣기 싫다는 양 칠봉이가 늘 그렇듯이 잘난 체하며 저만큼 앞선다. 나와 거리가 멀어지면 멈추어 물끄러미 뒤돌아보며 기다리다가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면 또 잽싸게 앞서면서 연방 주변을 살핀다. 그런 칠봉이의 은밀한 염탐에 놀란 맷비둘기가 혼이 나서 후드득 내 머리 위를 날아오른다. 칠봉이가 맷비둘기 숨은 곳을 겨냥한 모양이나 사냥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긴 네 발 달린 동물이 날개 달린 새를 어찌 잡겠는가? 눈먼 새가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작년에 칠봉이는 새를 사냥해서 보란듯이 내게 보여준 적이 있다. 산에 오르는 길에 이맘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을 야생화가 무수하게 피었는데 쑥부쟁이다. 사람에 의해 산 꼭대기에 피었을 가능성이 있는 코스모스도 드문드문 보이고 땅 가까이는 개였기도 한창이다. 우리가 산책하고 마당에 들어서자 꼬마 녀석이 깡충깡충 뛰어나와 반긴다. 그리고 어미개와 새끼개는 한바탕 노름을 한다. 그 목적은 칠봉이가 팔봉이에게 본능으로 적에게 맞서는 일종의 강력한 교육이라 해야 할 것이다. 목덜미를 물어 아프지 않게 쓰러뜨리기도 하고 달아나는 팔봉이를 가로막아 뒷발을 물어 넘어뜨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팔봉이가 자신을 방어하면서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지금 나는 비해당의 별채에 있다. 별채라 하여 그럴듯하게 지은 집이란 말이 아니다. 어쨌거나 비해당의 나만의 공간이므로 이리 말하는 것이다. 집안은 벌써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한여름과 비교하면 뜨는 시간이 늦어지고 지는 시간이 빨라진 해는 오후 2, 3시쯤이면 마당에 그늘을 만든다. 이 말은 비해당이 음지에 있다는 것이다. 비해당뿐 아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의성군에서 안평면은 음지가 많고 안평면에서 박실은 음지다. 박실 중에서 비해당은 더 음지에 해당한다. 이런 날씨 탓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비해당에 있을 때면 늘 해가 짧은 것이 아쉽다. 머지않아 닥칠 겨울에 대비하여 비해당 별채를 준비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보내는 것에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구름이 많이 끼어 가을 해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작은 나의 별채에 아는 온기가 돈다.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두꺼운 스티로폼과 생고무를 깐 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 별채에서 맨 먼저 하룻밤을 잔 사람은 서울에 사는 비해당 둘째였다. 한 달여 전이었는데 그 다음 날은 나도 둘째와 함께 별채에서 잤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집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바람 소리와 그 방향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 바람이 단풍나무를 스치는 소리와 세양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다르고 바람이 이런저런 풀을 스치는 소리도 다르다. 수분이 점차 빠지는 잎이 바람을 맞아 제법 바스락거리며 가을 냄새를 풍기는 것도 별채에서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다. 견고한 건축물 안에서는 절대 느끼지 못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별채의 매력이다. 심지어 별채의 재질이 바람을 맞아내는 소리마저 재미있다. 어쩌면 천이 바람을 맞아내는 소리가 가장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금 나는 비해당에서도 여기 있다. 내가 여기에 있는 탓에 칠봉이의 위치도 바뀌었다. 내가 거실에 있으면 칠봉이의 위치는 현관 앞이다. 지금 내 격 가까이 칠봉이가 왔다. 그 거리는 불과 서너 미터다. 어미가 그 위치를 차지하였으므로 강아지도 마땅히 자리를 옮겼다. 처음에 팔봉이는 현관 쪽에서 우리의 동태를 살피며 선뜻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 어미가 느긋하게 저 자리를 차지하자 마지못해 와서는 어미에게 먼저 장난을 걸었고 그 장난은 이제 교육으로 바뀌었으며 이따금 팔봉이가 혼난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비해당의 모녀로 이루어진 두 동물 가족은 저렇듯 아무 걱정이 없이 이 가을날의 한때를 여유롭게 즐긴다. 나도 마찬가지다. 가을을 타는 남자의 처지에서 가만히 있는 사실마저 딱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묘한 기분에 휩싸인다. 목적지 정하지 않고 길 따라 마음 따라 한 바퀴 돌아야 할 것 같다. 요즘은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그저 날씨와 깊어가는 가을의 자연을 이동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도 즐거운 계절이다. 2019년 10월 7일